괜찮은 과일도 과하면 독 하루 적정량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과일은 정말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으로 불려왔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과일 많이 먹어라,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죠. 그런데 정말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서 만난 65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영희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암로디핀이라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평소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자몽 반 개씩 드시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비타민 C도 많고 상큼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혈당에도 나쁘지 않다고 들어서 꾸준히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셨죠. 검사해 보니 혈압이 90에 5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말이죠. 알고 보니 자몽 때문이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압약의 효과를 3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김영희 할머니는 적정량의 약을 드셨지만 자몽 때문에 마치 3배 용량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거였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50대 박철수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바나나 2개씩 드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모범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5.8로 나왔어요. 정상 범위가 3.5에서 5.0인데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박철수 씨는 당뇨는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젊을 때는 바나나를 많이 먹어도 신장에서 칼륨을 잘 배출했는데 50대가 되니까 그 능력이 떨어진 거죠. 이처럼 나이와 병력, 복용 중인 약에 따라 같은 과일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병원 지침과 최신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과일 사용법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에 따라 과일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30대 이정민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정민 씨는 헬스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운동 후에 바나나 2개에서 3개를 간식으로 드시곤 했어요. 칼륨도 보충되고 당분도 빠르게 보충돼서 피로회복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실제로 20대, 30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60대가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똑같이 바나나 2개를 드셨는데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죠. 병원에 가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5.9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신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사구체 역화율이 해마다 1% 정도씩 감소해요. 30세의 100이었던 기능이 60세가 되면 70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칼륨을 배출하는 주요 기관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같은 양의 칼륨을 섭취해도 몸에 축적되기 쉬워져요. 두 번째, 인슐린 민감성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 둔해져요. 젊을 때는 과일의 당분을 빠르게 처리했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약물 복용률의 증가예요. 60세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3가지에서 4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골다공증약 등등 말이죠. 이런 약물들은 과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과일의 형태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생과일,
주스, 건과일에 따라 몸에서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 한 개를 그냥 먹으면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사과 주스 1컵은 사과 3개에서 4개 분량의 당분이 식이섬유 없이 액체 상태로 들어가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죠.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의 저칼륨 식이 지침을 보면 바나나, 수박, 메론, 키위 등이 제한 과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과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또한 당지수와 혈당 부하지수도 고려해야 해요. 수박은 GI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GL은 낮아서 적당량 먹으면 실제 혈당 영향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미묘한 차이도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74세 최순자 할머니는 말기 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을 받고 계세요. 투석 환자분들은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최순자 할머니는 변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바나나를 매일 1개씩 드셨죠? 처음 몇 주는 변비도 좋아지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정기 검사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6.5까지 올라갔어요. 정상 범위가 3.5에서 5.0인데 6.0을 넘으면 심장 부정맥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결국 응급실에 가셔서 칼륨을 제거하는 응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성인에게는 전혀 문제 없는 양이죠.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에 도움이 되는 양이에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만성 신부전 환자, ACE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 복용자, 칼륨 보존 이뇨제 복용자, 65세 이후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분, 이런 분들은 바나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해야 해요. 중간 크기 바나나 기준으로 3분의 1에서 2분의 1개 정도, 주 2에서 3회 정도가 안전한 범위예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 식품교환표에 따르면 바나나 2분의 1개가 일교환 단위예요.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면 당질 25g 정도가 들어있어서 식후 혈당을 상당히 올릴 수 있어요. 다음은 포도입니다. 55세 김대호 씨는 통풍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발가락 통증이 심해서 걷기도 힘든 날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포도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셨어요. 특히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죠. 김대호 씨는 그날부터 매일 포도 한 송이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대략 200에서 300g 정도 되는 양이었죠.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지냈는데 한 달 후부터 통풍 발작이 이전보다 자주 생기기 시작했어요. 2주에 한 번 정도였던 발작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늘어난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요산 수치가 9.2mg/dl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 범위가 7.0 이하인데 상당히 높은 수치였죠. 포도 자체에는 퓨린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통풍이 악화됐을까요? 핵심은 과당 때문입니다.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거의 1:1 비율로 들어있어요. 포도 100g당 약 16g의 당분 중 절반인 8g 정도가 과당이에요. 과당은 간에서 대사될 때 퓨린 대사를 증가시켜요. 직접적으로 요산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요산 생성을 촉진하는 거죠. 특히 과당 10g 이상을 한 번에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유의미하게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어요. 김대호 씨가 드신 포도 250g에는 약 20g의 과당이 들어있었으니
매일 드시면 통풍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건포도예요. 건포도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 농도가 5에서 6배 높아져요. 건포도 50g 한 줌 정도에는 생포도 300g과 비슷한 당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포도는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수박입니다. 62세 이영수 씨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세요. 메트포민을 복용하며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름철에 수박을 좋아하세요. 수박은 대부분이 물이니까 혈당에 큰 영향 없겠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이영수 씨는 시원한 수박을 한 덩어리 드셨어요. 대략 500g 정도 되는 양이었죠. 평소보다 좀 많이 드시긴 했지만 물이 대부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니 깜짝 놀랐어요. 평소 150에서 160mg/dL 정도 나오던 혈당이 220mg/dL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수박의 당지수는 80 정도로 상당히 높아요. 이는 포도당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교값인데 80이면 혈당을 꽤 빠르게 올린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혈당 부하지수는 5 정도로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량 먹을 때는 실제 혈당 영향이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양이었어요. 수박 100g에는 당분이 6에서 7g 들어있는데 500g을 드시면 30에서 35g의 당분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 없이 많은 양을 먹기 쉬워요. 더 심각한 건 수박 주스예요. 수박 주스 1컵 250ml를 만들려면 수박 400에서 500g이 필요해요. 식이섬유는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니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생과일보다 훨씬 커져요. 하버드 헬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주스 형태로 섭취할 때와 생과일로 섭취할 때 혈당 반응이 30에서 50%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나이에 따른 신체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40대 이후 변화, 기초대사율 연간 1에서 2% 감소, 인슐린 민감성 점진적 저하, 근육량 감소로 당분 저장 능력 저하, 60대 이후 변화, 신장 기능 30% 이상 감소, 약물 복용률 급증, 소화 기능 변화로 영양소 흡수율 변동, 70대 이후 변화, 약물 대사 능력 현저히 저하, 탈수 위험 증가로 전해질 불균형 쉬워짐, 신장관 기능 추가 저하.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면 왜 나이에 따라 과일 섭취 전략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해지죠. 이제 좋은 과일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보카도. 58세 박미영 씨는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mg/dL로 나왔어요. 정상 범위가 100 이하인데 상당히 높은 수치였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물 치료를 권하셨지만 박미영 씨는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영양사와 상담 후 박미영 씨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통곡 물빵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아보카도 70g 정도였죠. 동시에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줄이셨고요.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135mg/dL로 25mg이나 감소했어요.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은 5mg 증가했고 중성지방도 20% 감소했어요. 아보카도의 비밀은 단일 불포화지방산에 있어요. 아보카도의 지방 중 약 70%가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에요.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보카도 1개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3.5mg/dL 더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아보카도는 포만감에도 탁월해요.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박미영 씨도 아보카도를 드신 후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간식 섭취가 줄었다고 하세요. 활용법: 매일 2분의 1개 적당, 샐러드, 통곡물빵, 삶은 달걀과 조합. 칼로리가 높으니 다른 지방 섭취량은 줄이기. 블루베리. 72세 한영자 할머니는 최근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며느리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치매는 아니지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영양사의 권유로 한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을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블루베리 100g과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을 함께 드셨죠. 6개월 후 신경과에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단어 기억 테스트에서 이전보다 20% 향상된 점수를 받으셨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세요.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이에요. 이 성분은 뇌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요. 특히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신경 전달을 개선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누트리언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12주간 매일 블루베리 200g을 섭취했을 때 작업 기억과 주의 집중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우유와의 상호작용이에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효과를 최대한 보려면 가끔은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활용법: 매일 100에서 150g,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 동일, 주 2에서 3회는 단독 섭취로 안토시아닌 흡수 극대화, 오트밀, 플레인 요거트와 조합 좋음. 키위. 63세 조성호 씨는 퇴직 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감기 한번 걸리면 3일에서 4일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2주씩 끌고 기침도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C 수치가 정상 하한선 근처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C 흡수율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나 질병으로 소모량은 늘어나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조성호 씨는 매일 키위 1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셨죠? 놀라운 변화가 3개월 후부터 나타났어요. 그해 겨울에 감기에 걸린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감기에 걸려도 예전처럼 오래 끓지 않고 일주일 정도면 회복됐어요. 키위 1개에는 비타민 C가 90에서 100mg 들어있어요. 성인 하루 권장량이 100mg이니까 키위 1개로 하루 비타민 C를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렌지보다 2배, 사과보다 10배 많은 양이에요. 더욱이 키위의 비타민 C는 생체 이용률이 높아요. 다른 과일보다 실제로 몸에 흡수되어 활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는 키위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들이 비타민 C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매일 키위 1개씩 12주간 섭취했을 때 감기 증상의 지속기간이 평균 1.5일 단축되고 증상의 중증도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해요. 키위는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키위 1개에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흔히 겪는 변비 문제에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활용법: 매일 1개, 아침이나 간식으로 섭취.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 추가 보충. 변비가 있다면 저녁에 드시는 것도 좋음. 마지막으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68세 이기철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자몽 반 개씩 드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비타민 C도 많고 칼로리도 낮고 혈당에도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기립할 때 현기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셨죠? 혈압을 재보니 85에서 45수운주 밀리미터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평소 130에 80 정도였는데 과도하게 낮아진 거예요. 동시에 근육통과 피로감도 심하다고 하셨어요. 원인은 자몽이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베르가모틴과 나린진 성분이 간의 CYP3A4 효소를 억제해요. 이 효소는 많은 약물의 대사를 담당하는데 억제되면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돼요. 이기철 씨의 경우 혈압약의 효과가 3배 이상 증가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진 거였어요.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아져서 근육통이 생긴 거고요. 자몽의 약물 상호작용은 72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즉, 자몽을 먹고 3일 동안은 약물 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해야 할 약물들: 칼슘 채널 차단제,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일부 항불안제. 미국 FDA에서는 자몽과 상호작용하는 약물이 85종 이상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중 43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완전히 피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신다면 자몽은 훌륭한 과일이에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리코펜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당지수도 25 정도로 낮아서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과일 루틴 5가지. 1. 양과 형태 관리의 과학. 59세 김현수 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서 식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처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과일 주스 2컵씩 드셨어요. 사과, 당근, 오렌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였죠.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3개월 후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8.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이 5.7% 이하인데 상당히 높은 수치였죠. 영양사와 상담 후 김현수 씨는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주스 대신 생과일로 양도 1회 1교환 단위로 줄였어요. 사과 2분의 1개, 오렌지 1개, 이런 식으로 정확히 측정해서 드셨죠?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1%까지 떨어졌어요. 과일을 완전히 끊은 게 아니라 형태와 양만 조절했는데도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생사과 1개 당분 15g, 식이섬유 4g 혈당 완만하게 상승. 사과 주스 1컵 당분 24g, 식이섬유 0.2g 혈당 급격히 상승.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또한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2. 섭취 타이밍의 전략. 47세 정미라 씨는 다이어트 중이었어요. 특히 저녁 과식이 문제였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저녁에 폭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영양사의 조언으로 정미라 씨는 저녁 식사 30분 전에 사과 반 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물 1컵도 함께 마셨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량이 20에서 30% 줄어들었어요.
사과의 펙틴 성분과 수분이 위를 어느 정도 채워줘서 포만감이 생긴 거예요. 에퍼타이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 15에서 30분 전에 사과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사량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해요. 타이밍별 효과, 식전 포만감 증가, 식사량 감소, 식후 후식 대신 단 것 욕구 해소, 간식 혈당 안정, 공복감 해소. 3. 영양소 궁합의 과학. 블루베리와 우유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유러피언 저널 어브 누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섭취한 그룹과 단독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단독 섭취 그룹에서 혈중 안토시아닌 농도가 20%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이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도 중요한 영양소니까요. 그래서 권장하는 방식은 주 5일은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주 2일은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다른 좋은 조합들, 아보카도, 토마토, 리코펜 흡수 증가, 키위 철분 풍부한 음식 비타민C가 철분 흡수 도움, 과일 견과류 혈당 상승 속도 완화. 4. 질환별 맞춤 전략. 만성 신부전 환자 칼륨 관리의 중요성. 69세 윤성호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만성 신부전이 생겼어요. 사구 체역과율이 25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처음에는 과일을 평소처럼 드셨는데 정기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와 함께 상담해서 과일을 저칼륨 과일 위주로 바꿨어요. 피해야 할 과일 바나나, 수박, 메론, 키위, 오렌지. 권장 과일 사과, 배, 포도, 딸기, 복숭아. 3개월 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안정됐어요. 과일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종류와 양만 조절했는데도 말이죠. 통풍 환자 과당 관리의 핵심. 52세 문진호 씨는 통풍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특히 여름철에 시원한 과일을 많이 드시는 편이었는데 이게 통풍을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영양사와 상담 후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들의 빈도를 줄였어요. 포도, 망고, 수박 주 1에서 2회로 제한. 사과, 배, 딸기 자유롭게 섭취. 과일 주스 완전 금지.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리터 이상. 6개월 후 통풍 발작 빈도가 월 2에서 3회에서 월 1회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5. 안전 체크리스트. 약물 복용자를 위한 필수 체크 사항. 실제로 약사 출신인 신혜진 씨도 처음에는 자몽과 약물 상호작용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고 해요. 약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구체적인 과일 약물 상호작용까지는 깊이 공부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한 환자분이 자몽을 드시고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를 보고 나서 이 분야를 깊이 공부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환자들에게 약을 드릴 때마다 꼼꼼히 안내해 드리고 계세요. 체크해야 할 항목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리스트 작성, 최근 6개월 내 신장 기능 검사 결과 확인, 혈중 칼륨, 요산 수치 확인, 과일 섭취 패턴과 증상의 연관성 관찰, 당뇨병 환자의 현명한 과일 선택. 64세 황정순 할머니는 15년째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세요. 인슐린 주사는 맞지 않고 메트포민과 글리메피리드로 혈당 조절을 하고 계시죠. 황정순 할머니의 가장 큰 고민은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아이들이 과일을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데 혈당이 걱정되어서 항상 참으셨거든요. 영양사와 함께 당뇨병 환자를 위한 과일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저당지수 과일,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딸기, 하루 2에서 3회, 1회 1교환 단위까지 가능. 중당지수 과일, 포도, 키위, 오렌지,
하루 1에서 2회 소량으로 제한. 고당지수 과일, 수박, 파인애플. 주 1에서 2회 아주 소량만. 황정순 할머니는 이 가이드를 따라 과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손자들과 함께 과일을 먹을 때도 자신에게 맞는 종류와 양을 선택해서 드셨죠.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2%로 개선됐어요. 과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 관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고혈압 환자의 칼륨 밸런싱. 61세 서동혁 씨는 고혈압으로 ARB 계열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해서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이었죠.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의식적으로 많이 드시려고 했어요. 바나나, 수박, 멜론을 매일 번갈아 가며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이 5.6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ARB 계열 약물은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고칼륨 과일을 많이 드시니까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된 거였어요. 고혈압 환자를 위한 과일 전략. 칼륨 풍부한 과일 주 2에서 3회 소량으로 제한. 중간 칼륨 과일 매일 적당량 가능. 저칼륨 과일 자유롭게 섭취. 구체적인 칼륨 함량. 고칼륨 300mg 이상 100g 바나나, 키위, 멜론. 중간 칼륨 150-300mg 100g 오렌지, 포도, 복숭아. 저칼륨 150mg 미만 100g 사과, 배, 딸기. 2. 섭취 타이밍 최적화. 앞서 말씀드린 정미라 씨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정미라 씨는 오후 3시경과 저녁 8시경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단 것을 찾게 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이때 초콜릿이나 과자를 먹곤 했는데 이게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영양사와 함께 과일 타이밍 전략을 세웠어요. 오후 2시 사과 2분의 1개 물 1컵. 저녁 식사 30분 전 배 4분의 1개 견과류 5알. 이렇게 하니까 오후 간식 욕구도 줄어들고 저녁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감소했어요. 3. 영양소 시너지 극대화. 영양소 조합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율이 3에서 4배 증가해요. 아보카도의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인 리코펜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C와 철분도 좋은 조합이에요. 65세 이상 여성분들은 철분 결핍이 흔한데 키위나 딸기를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2에서 3배 증가해요. 6. 자주 묻는 질문. 당뇨병이 있는데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72세 김순덕 할머니도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과일을 완전히 끊으셨거든요. 당분이 들어있으니까 혈당에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6개월 후 변비가 심해지고 비타민C 결핍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증상들이요. 탑변 당뇨병이 있어도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하루 1에서 2교환 단위의 과일은 권장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종류, 양, 타이밍이에요. 과일 주스와 스무디는 정말 안 되나요? 45세 이수정 씨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아침에 과일을 챙겨 먹기 어려워서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어요. 시금치, 바나나, 사과, 요거트를 갈아서 만든 그린 스무디였죠. 처음에는 편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후 체중이 3kg 늘어나 있었어요. 다른 식습관은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죠. 탑변 스무디는 액체 칼로리에 함정이 있어요. 씹는 과정이 없어서 포만감이 적고 같은 양의 과일을 더 빠르게 섭취하게 돼요. 만약 스무디를 드신다면 1회 200ml 이하로 제한.
단백질 파우더나 견과류 추가로 포만감 증가, 식이섬유 보충제 함께 섭취. 냉동과일과 생과일의 영양가 차이는? 답변 영양가는 거의 동일해요.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생과일보다 높을 수 있어요.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소가 더 잘 추출되거든요. 유기농 과일이 더 좋나요? 답변 농약 잔류물은 줄일 수 있지만 영양가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적당량 섭취하는 거예요. 7연령대별 맞춤 과일 가이드 40-50대 예방 중심의 과일 섭취. 이 연령대는 성인병 예방이 핵심이에요. 48세 최영미 씨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5mg/dl로 나왔어요. 당뇨 전 단계인 거죠. 이때부터 과일 섭취 패턴을 바꿨어요. 추천 과일 베리류, 사과, 배, 포인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 위주. 60에서 70대 질환 관리 중심. 이 연령대는 기존 질환 관리가 우선이에요. 66세 박정호 씨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갖고 계세요. 약도 5가지나 드시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과일 선택이 더욱 신중해야 해요. 체크사항. 복용약물과 자몽 상호작용 확인. 신장 기능에 따른 칼륨 제한. 혈당 조절 수준에 따른 과일 선택. 70대 이후 안전성 최우선. 75세 이상에서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해요.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고 약물 대사 능력도 현저히 저하돼요. 권장사항. 부드러운 과일 위주. 소량씩 자주 섭취. 수분 함량 높은 과일로 탈수 예방. 오늘 소개해드린 가이드를 실제로 적용한 구독자분들의 후기를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60세 김혜란 님 바나나를 매일 2개씩 먹다가 절반으로 줄이고 사과와 배를 늘렸더니 붓기가 사라졌어요. 혈압약 효과도 더 안정적이에요. 55세 박준성님 통풍 때문에 포도를 완전히 끊었다가 이 영상 보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소량만 먹기 시작했어요. 통풍 발작도 줄어들고 과일의 즐거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아요. 67세 이명자 님 자몽과 혈압약 상호작용을 몰랐는데 영상 보고 오렌지로 바꿨어요.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 과일 자체의 선악은 없다. 내 나이, 질환, 복용 약물에 따라 달라짐. 형태가 더 중요하다. 생과일 주스 건과일 순으로 권장. 양과 빈도 조절이 핵심. 좋은 과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음. 정기적인 모니터링 필수. 혈액 검사 수치와 증상 변화 관찰. 실천 가이드. 현재 복용 약물 체크, 특히 자몽 금기 약물 확인. 신장 기능 확인, 칼륨 제한 필요 여부 판단. 혈당 조절 수준 파악, 과일 종류와 양 결정. 증상 일기 작성, 과일 섭취 후 몸의 반응 관찰. 의료진과 상담, 개인 맞춤 가이드 받기.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게 맞는 과일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과일 섭취로 더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정확하고 유용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